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사회를 맡게 된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학술교류위원 김민수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부산 코리아빌드 시민 건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릭터닉의 대표이자 건축사이신 윤창욱 건축사를 모시고 2025년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건축사는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이사이시며 부경대학교,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강의뿐만 아니라 지금은 적포시대의 마을 활동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럼 윤창욱 건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캘리포닉의 윤창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로 제목을 정해달라고 하셨는데 2025년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일단은 제가 좋아했었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공간으로 번역되는 시대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저 말 중에서 저는 시대의 의지가 뭐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시대의 의지라는 것은 여기 오늘 오셔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의 그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코리아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옛날하고는 좀 시대 의지라는 게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 문구를 가지고 제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키텍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 시대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구현을 한다는 것은 이제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겠죠. 근데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쓰였다고 하면, 지금 이 옆에 붓에도 잘 보이시겠지만 한샘이라든지 LS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또 분리되어서 건축이 좀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 대중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의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구현을 시키느냐, 그 다음에 어떤 철학을 담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전통적인 방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의지를 가지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크게 클라이언트가 일반 개인이신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공적인 분도 계셨는데 제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해왔던 작업을 먼저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가서 또 새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그 건축주가 이제 개인이셨을 때는 이제 전포동에 있는 아키텍토닉이라든지 울산의 커피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도 하나 있었고요. 광급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아닌 파사드만 디자인한 거라든지, 부산에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부산 근현대 역사관 그 지하의 극보미술관도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을건축가로 활동하는 내용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진이 좀 깨졌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포동에 있습니다. 저 삼복도로에 있는데 그 여기 앞에도 도로가 있고 뒤에도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 레벨 차이가 9m 정도 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편안한 평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산지라고 가지고 경사지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생각했을 때 어떤 우리나 그 현대 건축이지만 좀 전통적인 느낌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또 좁은 필지 안에 다양한 어떤 기능을 담을 수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건물 지을 때만 해도 2016년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이 폴딩도가 한 6m 정도가 되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주택에 있었던 폴딩도는 5.5m였고 그 당시에는 처음 이거를 적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많은 창호업체에서 좀 큰 규모의 창호들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폴딩도를 했던 이유는 좀 여기에 좀 다양하게 쓰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책상들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양한 책도 넣고 여기 사무실도 있고 이런데, 이 건축주는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35살 때 대출받아서 지었던 집이라서 그 당시에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좀 전통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 가지고 벽돌도 경기도에 있는 어떤 전통 건축에 사용되는 벽돌을 사용했었고, 창문도 여기 있는 창문들이 전부 다 그 우리나라 전통 창살 그 단조가 들어가는 걸 적용을 해서 완성을 했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건축주인데 이러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 건축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재밌었던 거는, 건축주 분들은 땅이 어느 정도의 건축물 규모가 나오는지를 알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 건축주분은 공인중개사분한테 땅을 한 10개 정도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그 10개를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땅 고르는 데만 한 10개월 걸렸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닷가가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특징은 바닷가 쪽에서 봤을 때랑 도로 쪽에서 봤을 때랑 측면에서 봤을 때랑 건물 모양이 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코니라든지 곡선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서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원래 초창기 때 했던 디자인이 더 예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게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축주분도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장사를 해야 된다고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과정에서 멈춘 거고, 보통은 카페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쁜 모양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건축에서도 필요한 게 잘 짓고 물 안 새고 튼튼하고 좋은 재료 쓰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분들한테 설계를 맡기면 당연한 거고, 제가 이때 했던 거는 여기 이게 이 커피숍의 CI인데
저는 요거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브랜딩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CI 만드는 거라든지 가구를 어떤 걸 쓴다든지 조명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지정을 저희가 다 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했었고 뭐 장소성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도로변에서는 이 건물이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그 뒤로는 이제 바닷가밖에 안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번째 선택했던 이 땅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커피숍이 한 1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시기에 여기만 지금 장사가 그나마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분도 좋아하고 하시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덕천동에 있는 행복선언이라는 곳인데, 이 지금 앞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진 멋있는 거 해놓고 이상한 굴뚝을 하나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 건물은 목욕탕을 절로 바꾼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탕 처음에 이제 어떤 건축주분이 스님이셨는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물을 살 거다 해서 보여주신 게 목욕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현장 방문을 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여탕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몰랐었고 여탕을 처음 가보고 남탕은 맨날 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목욕탕 분들이 옛날에는 위에 사셨고 그 다음에 물통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지도 보지도 못했었던 걸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특히 철거할 때 재밌었던 게 철거 비용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철거 업체에서 목욕탕에 있는 배관만 팔아도 몇천만 원 나온다길래 그래서 좀 많이 그 공사비에서도 혜택을 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아시지만 뭐 통도사나 범어사 이런 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넓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물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일주문을 건너고 사천암문을 건너고 다양한 정각을 건너서 대웅전까지 가는 게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수평적으로 펼쳐진 것을 수직적으로 조금 공간을 거쳐가는 걸로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 이게 입구인데 여기가 어떤 공간이냐니까 그 목욕탕 가면 돈 받는 데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받고 쓰면 좋겠냐라고 하시길래 그 목욕탕 돈 받는 데가 일반 여기 사람이 서 있는 데보다 약간 높아요. 그래서 그 스님 절에 제일 먼저 가면 탑이 보이니까 탑을 하나 갖다 놓으시죠 했더니 스님이 같이 경주를 가자 하셔가지고 경주 가서 같이 사온 게 저 탑입니다. 탑이 이제 조금 생명력이 많이 길기 때문에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요 탑 하나가 한 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탑을 했었고 도심 속의 사찰이다 보니까 스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자체가 조금 깨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공양을 한다고 하는데 1층에 이제 공양간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서 공유주방도 하시고 도시재생도 하시고 하셔서 처음에 뵀을 때는 스님이 아닌가 생각을 머리만 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에 들어서는 사찰이 앞으로 많아질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새 들어서 그 서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출입구 앞에 이 산신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로 이사를 오시면서 산신각 이걸 버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전부 다 해체해서 이제 식당 앞에 이렇게
그대로 다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절 느낌은 나야 되니까 철근 콘크리트에 엄청 좋은 로이 유리를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불교 박람회 가서 좀 이 창호, 전통 창호를 하시는 분이 대전에 계시길래 그쪽에 문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배송을 받아서 엄청 긴 그 창을 전부 다 전통 창호로 바꾸었고, 등을 달아야 되는데 등 달 데가 없어가지고 이 보랑 그 슬라브 사이에다가 정비 작업을 해서 등을 다 달았었고, 이 공사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철거하고 난 뒤에 2달 동안 공사를 못했었는데, 왜 못했냐니까 목욕탕이라서 그 콘크리트가 물을 머금고 있더라고요. 물 빼는 데만 2달이 걸려요. 그래서 참 재밌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그냥 제가 재밌게 했었던 그 상급 건축이었고, 이제 광급 건축을 좀 보면, 건축사라고 했을 때 건축물에 대한 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관에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문가를 데리고 오지 뭐 전문가한테 맞춰서 프로젝트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영도에 했었던 부분인데, 그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공장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쪽에는 제가 받았던 프로젝트가 건물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건물 인면만 건드리는 건데, 그걸 5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업체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간 게 모모스 커피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기 업체도 있었고 체인 업체도 있었고 뭐 다양한 업체가 있었는데, 좀 많은 요구를 받았던 게 빨간 벽돌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일부만 빨간 벽돌로 하고 폴리카보네이트도 쓰고 주변에 있던 어떤 그 요 일대의 재료를 가지고 기본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장주 분들 중에 한 2-3분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국가에서 돈을 내주고 이제 인면을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고, 옆에는 모모스 커피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재료가 적용되어 있는 어떤 거리가 그 형성이 되어서 오히려 더 좋았었던, 그 당시에 구청장님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받았던 게, 근데 아까 앞에 영도권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영도권이 제가 일을 수주를 받은 게 6번째 건축사였다고 하고, 근데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 있는 근보미술관 같은 경우는 제가 8번째로 이제 수주를, 다른 분들이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받은 거였는데, 지금 옛날에 구한국은행이었기 때문에 지하에 금고가 지금 한 6개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한 미술관을 조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분기별로 전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산시에서 하는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전시 내용이 바뀌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초록색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건물을 다 하고 난 뒤에 전시를 한번 건축가가 바라보는 부산은 어떤 모습인가 해서 그 전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문이 있는 이런 그 금고가 한 6개 있었는데, 현장 가서 정말 많이 만졌습니다. 요거 만지면 돈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근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게 작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건축물을 한다는 게 내 집이 좋은 모양의 뭐 이쁘면 좋겠지만은, 그게 개인 주택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관이라고 하면
건축이나 공간에 대한 게 너무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최대한 힘을 빼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을 하는 가운데에서 색감과 조명으로만 하고 작품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건축이 여기서는 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첫 전시 개관 전시를 했을 때에 예술가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었어요. 제가 그 말도 하기도 했었고 공간이 좀 너무 튀지 않는 방향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가벽들은 지금 보시기에는 뭐 벽이 쳐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계속 여기에 맞춰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게 바닥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가구를 다 이동이 되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줬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제가 이거 금고 미술관을 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금고 6개를 활용한 미술관 설계를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봐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좀 많이 스터디도 하고 배울 게 많았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걸 제가 고치진 않았네요. 제가 마을 활동을 한 지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마을 협동조합만 한 4개가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을 신문기자가 돼가지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신문기사도 쓰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랑 마을에 남아있는 세탁소 사장님이나 유리집 사장님이나 중국집 사장님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이 마을에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마을의 그 태양광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부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울산에도 하나밖에 없고 다른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자치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국가에 내파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을 현안들에 대한 사업들 부산문화재단이든 아니면 부산 여성가족관가 그런 데서 빈집에 관련된 거든 재래시장 활동이든 마을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제가 이 활동했던 초창기 때는 여기 이제 전포동에서 문현동으로 넘어가는 쪽에 옛날에 돌산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월화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빈집이 좀 많은 곳이고 4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빈집을 매입하신 분이 계셔서 여기에서 공간을 조금 보수를 하고 가서 페인트 칠도 좀 하고 좀 긁어내고 이래가지고 거기를 전시 공간으로 해서 전시를 한번 했었던 거고 이거는 부산 시민들이 전포동 투어를 하는 전포 야행이라는 게 있어서 저기에 이제 철길 설명하는 사람으로 이제 설명자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전포동이 되게 잘렸습니다. 전포동 빈집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공론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빈집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자는 그런 거였고 공론장 지금 2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빈집 체크리스트가 부산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국에는 있냐? 전국에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빈집 체크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손으로 수기로 쓰는 거라서 그냥 제가 외국 사례를 봤더니 빈집 체크리스트가 다 모바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마을에 어떻게 빈집을 검토를 할 것이며 다음 내년 차수 때는 실질적으로 빈집을 구해서
거기를 생활 소시 사업으로 바꿔가는 그런 거를 위한 이제 빌드업으로서 이제 신문에 이런 기사도 내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부산 진구에서 조금 우리가 부산 진구 그 관에서 생각 못하는 내용들이 없을까, 그래서 지역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공에이스에서 활동했었던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데 모 정당에서 이 집 설명해달라서 지금 또 강사로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이상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지만 시대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건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건축 전문가다 이런 것보다는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건축 전문가든지 뭐 다른 거를 저는 그렇게 건축사들이 하는 일을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투 아키텍트라고 했던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모습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행동이 되든지 간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은 이제, 저는 주민들도 대중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이런 시각화 자료에 대해서 본 적이 없으세요. 이거 뭐 PPT에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더니 좋아하시고, 이 몇 년 사이의 시기별로 제가 살고 있는 제 집이 제 사무실이자 집이 첫 번째 사진에서 보셨던 아기 켈리톤이 그 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을에 내가 어려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이 땅에 이런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마을 건축사로서 그냥 활동을 하는 게 그런 행동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행동이라는 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빈집에 대해서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인터넷이. 제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AI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를 단순하게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싫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쇼츠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볼 줄 몰랐어요. 몇천 명이 보고 있길래 이걸 도대체 누가 검색을 하는 건지, 저는 해시태그도 안 붙여놨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건축사협회에 부스를 만들어서 대중한테 노출되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건축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솔직히 이거 초등학생한테 가르쳐도 3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빨리 안 넘어가네요. 이 같은, 이 같은 경우에는 랜드에어라고 하는 이미지 제너레이팅인데, 현장에 가서 저 사진을 찍어 놓고, 이게 지금 제가 마우스로 해서 그런데 태블릿 PC를 다 들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건축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라도 내가 내 땅에 사진 찍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최소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빌딩을 계획한 거지만 조금 뒤로 넘겨주실래요? 거기에 아마 그게 있을 건데. 아니. 그게 앞으로. 예, 그거를 영상을 조금 앞으로.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저렇게 나오고, 더 좋은 거는 근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왜 좋으냐니까, 어떤 학생이 제가 하는 걸 보더니 자기 졸업작품전 했던 거를 실제로 넣어봤거든요. 저게 자기가 만든 거고 이게 이미지 제너레이팅 된 건데,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건축을 훨씬 더 자세히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듯이 많이 만들어 놓은 만큼, 세밀하게 해놓은 만큼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거는 CAD 프로그램인데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플러그인인데 프로그램에 연동되는 프로그램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니까, 여기에 지금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몇 개, 방은 몇 개, 그런 것들이 쓸 수 있고, 내가 정한 공간이 개수만 정해 놓으면 눌렀을 때의 평면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는 본인이 그냥 대충 스케치를 하든 3D 프로그램을 올렸을 때 완성되는 것이고, 제일 끝에는 평면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건축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개도 그릴 때 그때 저 플러그인으로 선택만 하면 저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코리아 빌드에 있는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지금 시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딘가에 가보면 그 실내 인테리어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는 부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구를 배치했을 때 그 가구가 실제로 있는 제품, 기성품에다가 가격까지 나와 있어서 그걸 배치를 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 그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의 이야기고,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싸게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안다면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한번. 이건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저는 어릴 때 약간 요쪽인 것 같습니다. TV와 친구들. 근데 이제 저보다 조금 후배분들은 약간 이쪽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정해져 있는, 저보다 선배님들은 이게 몇 개 안 되는, 근데 제 후배들은 조금 늘어난 거는 같은데 그래도 예상이 되는, 요 시기까지는 우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건축은 무엇이야, 아니면 인테리어는 무엇이야 라는 거를 일방적으로 저희는 정보를 받았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왜 쇼츠하고 짧은 릴스라고 하죠, 짧은 동영상이 왜 자꾸 성행할까?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나도 짧은 동영상을 막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게 이유가 없이 그리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축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든지 일방적으로 정보를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세대 애들은 훨씬 더, 제 아이도 초등학생이지만 하는 거 보면 하루에 못해도 짧은 동영상을 한 몇백 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인 누군가가 건축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건축이 무엇이라는 걸 그 몇백 개를 되는 엄청난 자료를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여러 가지의 시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건축이라고 했을 때, 건축은
건축사가 하는 일은 건축 행위를 하는 거야. 건축 행위라는 건 그거잖아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석 이런 것들인데 일반 대중들이 건축사를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제목이 2025년도 내가 생각하는 건축이라는 게 저는 건축이라는 걸 행동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는 건축을 정해놓은 방식대로 늘 보여줬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 건축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건축사인데 왜 전시를 하고 있지? 건축사인데 제품 디자인을 왜 하고 있지? 건축사인데 굿즈 디자인을 왜 하고 있으며 건축사인데 브랜딩을 왜 하고 있고 CI는 왜 만드는 거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일반 대중들이 건축사인데 저런 걸 하네? 이 건축사는 또 이런 걸 하네? 그랬을 때 일반 대중들이 건축을 훨씬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보편화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큰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물론 큰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대중에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자세를 가진 건축사라면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하나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창욱 건축사지 켈리토닉 건축사 사무소가 아닌 이유도 건축사 사무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활동을 다양하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후배한테 건축사를 물려주고 저는 켈리토닉이라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든 사업자를 가지고 대중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건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실무 교육이 아니라서 엄청나게 편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강연 어떠셨습니까? 시대의 의지를 반영한 건축이라는 게 약간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저는 들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건축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유창욱 권사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민 건축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